치축의 퍼펜디큘러한 정렬은 오른쪽에서 술자 모음의 위치를 잡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 술자 모음을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시스트가 없는 투핸디드 덴티스트리에서는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왼쪽 공간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퍼펜디큘러 L 모드에서도 다시 석션을 그래스핑하는 세팅과 후킹하는 세팅 두 가지 분류로 각각 나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카테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펜디큘러 L 모드이면서 그래스핑 하는 경우를 봅시다. 인사이설부터 보면 술자의 몸통은 3시 방향에 자리 잡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환자의 목은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이 들어갑니다. 술자의 허리와 목은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왼손은 3번, 4번, 5번으로 오른쪽 마세터에 레스트를 두고 1과 2번으로 석션을 파지합니다. 오른손은 4를 전치부에 레스트를 두고 핸드피스를 짧게 그립합니다. 석션 팁의 2차 커브는 약간 몸쪽 방향으로 줘야 석션 팁의 부피가 22번을 프랩하는 핸드피스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2번 인사이서를 프랩함에 있어서 패러럴 모드도 가능하고 퍼펜디큘러 R 모드도 가능하고 퍼펜디큘러 L 모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접근법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퍼펜디큘러 R 모드는 22번, 특히 20번 때 왼쪽 편에 있는 전치부를 프랩을 할 때 퍼펜디큘러 R 모드는 약간 다른 패러럴 모드와 퍼펜디큘러 L 모드와 비교해서는 조금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어떤 치아의 어떤 타겟 부위를 우리가 외과적 술식을 위해서 기구를 접근할 때 그 접근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적당한 것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습니다. 22번 버칼면과 메지얼 그리고 버칼면에서 접근하는 디스탈 인전면의 프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목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회전하고요. 술자 위치는 3시 방향의 치축의 수직인 퍼펜디큘러 L 모드로 정렬합니다. 술자의 허리와 목은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왼손은 1, 2로 석션 튜브를 파지하고 3, 4, 5로 오른쪽 마세터에서 레스트를 얻습니다. 오른손은 4번을 10번대 전치부에 레스트를 두고 핸드피스를 22번 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듯이 세워주는 것이 프랩에 도움이 됩니다. 앞의 슬라이드와 같이 붓코 메주얼과 붓코 디스탈을 프랩함에 있어서도 퍼펜디큘러 L 모드뿐만이 아니라 패러럴 모드, 퍼펜디큘러 R 모드 이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퍼펜디큘러 R 모드는 붓코 디스탈의 프랩에 있어서는 시야 확보와 술자의 몸의 자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불리한 퍼펜디큘러 R 모드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대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팔과 손목 그리고 그립, 레스트 이러한 식물의 가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세의 요소보다는 먼저 환자의 머리 그리고 술자의 몸통의 위치, 몸통의 방향, 허리 이런 식물의 뿌리에 해당하는 좀 더 상위 레벨의 자세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나머지 그 하위 레벨의 팔, 어깨, 손목, 손가락 등의 자세는 조금 더 편하게 건강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좀 더 상위 레벨, 좀 더 근본적인 레벨의 자세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버칼이나 인사이설의 충치 등을 제거할 때 혹은 프랩할 때 퍼펜디큘러 L 모드에서 핸드피스의 그립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오랄 캐비티의 평면에 수직으로 핸드피스가 입사하는 핸드피스 정렬과 아래 사진처럼 오랄 캐비티를 구성하는 이 평면 평행에 가깝게 핸드피스를 정렬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각각 타겟 치아와 타겟 부위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쪽의 방식은 치축과 평행하게 벌을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액시얼 축을 프랩함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적당합니다. 아래쪽 방식은 순면과 수직으로 버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순면의 우식이나 치경부 우식 혹은 인전면 우식을 선택적으로 삭제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라탈과 팔라탈면에서 접근하는 메지얼, 디스털 인전면의 프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타겟 부위에 대한 프랩은 퍼펜디큘러 L 정렬 모드로 자세를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팔라탈도 그렇고 팔라토 메지얼도 그렇고 팔라토 디스털도 그렇고 세 타겟 부위 모두 퍼펜디큘러 L 모드보다는 퍼펜디큘러 R 모드가 더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L 모드에서는 시야 확보가 R 모드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술자가 무리해서 20번대 팔라탈면의 시야와 접근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자세가 심하게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허리가 왼쪽으로 밴딩됩니다. 두 번째로 목은 포워드 플렉션이 심하게 들어가고 왼쪽으로 라테랄 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좀 많이 꼬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 어깨는 위로 들리고 팔은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네 번째로 손목이 접히는 각도가 과도해집니다. 따라서 22번 치아의 해당 타겟 부위는 퍼펜디큘러 R 모드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그 해당 슬라이드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타겟 치아의 특정 타겟 부위를 진료할 때 거기에 적당한 자세 모드가 있고 적당하지 않은 자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접근법을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적당하지 않은 자세 모드를 취했을 때는 지금 이 사례와 같이 자세의 건강함과 자연스러움을 잃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이전 슬라이드의 자세를 확대한 것인데 허리에 왼쪽 밴딩이 심하게 들어가면서 왼쪽 어깨는 과하게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는 과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팔과 겨드랑이가 바깥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겨드랑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상하계 팔라탈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목에 과도한 포워드 플렉션이 일어났을 때 실제 술자의 눈으로 보는 시야를 표시한 화살표고요. 이것은 촬영용 카메라로 접근되는 시야의 각도 차이가 커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카메라의 시야각인 노란색 선으로 촬영된 영상 자료보다 실제 술자의 시야각인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장면은 훨씬 더 시야에 가려지는 것이 없이 잘 보인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실제 카메라의 시야각과 눈의 시야각 사이에 차이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앞 슬라이드와 다른 조건은 같은 상태에서 석션 튜브를 후킹하는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스핑 모드와의 차이점 위주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이서를 프랩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석션 튜브를 겁니다. 석션 튜브를 걸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왼손으로는 미러워크를 통한 일시적인 인다이렉트 뷰 체크를 필요한 타이밍에 할 수 있게 되고 보통 때는 왼쪽의 옵트라 게이트를 살짝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것으로 타겟 부위의 시야 확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 요소, 지금 투명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앞의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설브를 프랩하는 장면입니다. 버컬면과 버컬면에서 접근하는 메지얼 디스탈 인전면 프랩 자세는 이전의 슬라이드와 거의 모든 요소에서 동일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탈 인전면을 프랩합니다. 메지얼 인전면을 프랩합니다. 이제 후킹이라는 조건이 달라진 상태에서 팔라탈 메지얼과 팔라토 디스탈 인전면이 타겟 부위인 경우입니다. 앞서 그래스핑 모드와 마찬가지로 퍼펜디큘러 L 모드 자체가 이 타겟 부위의 프랩에 대해서는 자세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퍼펜디큘러 R 모드로 프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떻게 자세가 무너지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은 포워드 플렉션이 되고 목이 포워드 플렉션이 되면서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꿈치가 바깥으로 들리게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20번대 전치부를 프랩할 때
각각의 타겟 부위에 따른 각각의 정렬 모드에 따른 여러가지 자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구치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